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쉬어가긴 했지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다른 경제 지표들도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41%로 소폭 오르며 마감 지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4,556포인트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3% 오르며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 지수도 0.19% 소폭 상승해준 가운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24%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보합권 수준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소폭이나마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ECB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의사록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ECB 이사회의 의사록 요지에는 정책 당국자들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예상만큼 혹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ECB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택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인데요. 종합을 해보자면 ECB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둬야 한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올랐지만 이 상승폭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렸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유 선물 가격은 소폭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97% 하락한 76.35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중에 다시 한번 급락했다가 일부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이 회의가 26일에서 30일로 미뤄졌다는 소식에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연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어떠한 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축했던 돈이 대부분 소진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매업체들이 이날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연간 최대 쇼핑 행사인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켄지의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소비자들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당초 계획했던 구매를 저렴한 대안으로 바뀌거나 아예 포기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다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축액이 전부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높아진 금리, 신용카드 부채 등도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 소매협회가 최근 성인 소비자 8,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것은 2020년의 9.1%와 2021년도에 12.7%, 전년에 5.4%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협회 측은 홈디포, 로우스, 콜스, 베스트바이 등 상당수의 미국 유통업체들이 올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해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놨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업체들이 오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의 판매 부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종료한 다음 해 S&P 500 지수가 평균 17.4% 상승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데이터 트랙의 베시카 라베 애널리스트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이후 미국 증시는 평균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장기 평균 수익률인
9에서 10%를 웃돌았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후 이듬해 지수는 평균적으로 17.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 1995년 1월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후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35% 상승했으며 2006년 6월 인상 종료 다음에는 20.7% 상승했고 가장 최근 사례인 2018년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2018년 지수는 27.9% 상승했지만 단 한 번의 예외는 지난 2000년 3월 15일 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나선 이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였다면서 S&P 500 지수는 사실상 지난 7월 26일 연준의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S&P 500 지수가 약 17%가량 상승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증시가 평소보다 3시간 일찍 폐정하게 되며 S&P 글로벌의 11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되며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휴장했던 미국 증시 어떠한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는 3.5거래일 동안 열린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을 한 이후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국내 증시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0.13% 오른 2,514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 시장은 간당간당하게 계속해서 상승 마감에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0.55%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0.9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72,400원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73,200원을 터치하면서 73,000원 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를 향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SK하이닉스 간신히 13만 원 선 지지해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3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장 초반에는 13만 1,4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주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47%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0.74%, LG화학이 2.9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0.82%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64% 상승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잠잠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기아는 1.68%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는 0.98% 올랐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1%대 탄력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각계 전투를 활발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최근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종목들, 무게감이 좀 있는 종목들은 다소 잠잠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0.3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SK바이오사이언스는 0.15%로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잠잠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이버가 0.96%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카카오가 어제가 아닌 수요일 시장까지는 이제 상승불을 켜내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장 초반에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만 하락불을 켜냈던 거고 점진적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합권 수준까지는 주가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들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 어제 6%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주가 흐름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상승한 815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198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67% 상승해줬고요. 에코프로는 0.43%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장 초반에는 흔들리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꾸라지나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주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 다행히도 이렇게 탄력을 다시 받아 나가면서 1%대 강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67% 상승한 24만 3,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에코프로도 0.43% 오른 70만 3천원을 터치하면서 70만 원 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LNF는 0.88%로 소폭 밀려났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HPSP도 2% 넘게 밀려 내려갔고요. 리노공업도 3.69%의 약세를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파란불로 물들어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앞으로 전망을 볼 때 미중 간의 관계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 그게 어제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도 쪽으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어제도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에서도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HLB가 2.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이 0.67% 상승 마감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2% 가까이 오르면서 1.99% 상승해줬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코스닥에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1.66% 상승 마감했고요. SM도 3.0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뚜렷한 특징주가 몇 가지로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오후장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이 한동훈 테마주 내에서도 더 뚜렷한 섹터를 묶어보자면 이민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민 정책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엑스페릭스가 29.85%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도 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도 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우선 엑스페릭스를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엑스페릭스 29.85% 상승한 5,2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한동훈 관련 종목들은 이민 정책 기대감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내에 이제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부 관련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는 이민 정책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외국인 인력 유입 소식과 함께 출입국 시에 지문인식 수요 증가 기대감이 퍼지면서 일부 보안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엑스페릭스가 바로 대표적인 보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알테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같은 이유로 7%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7.03% 상승한 8,980원을 터치하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갤럭시의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 송금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이민 정책 관련 종목으로 엮였고요. 1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11.7% 오른 6,97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엔터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앞서 살펴봤던 하이브가 6% 올라줬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주들 쪽으로 증권가의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평가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 음반 판매량이 호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투어 추가 성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낸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2023년 K-팝 아티스트 전반의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가운데 아티스트 전반의 음반 판매량 기저가 높아졌던 만큼 2024년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반 판매량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기저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추가 수요가 나올 수 있는지가 좌우한다면서 2024년 추가 성장은 서구권 중심의 음반 판매량 성장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미국 팬덤이 꾸준히 이렇게 신규 유입되면서 그 효과는 더욱더 탄탄할 것으로 본 건데요.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도 상승해 줬고요. 하이브도 6%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해외 쪽으로 좀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 엔터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인데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0.94%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 마쳤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이 유전자 편집 주사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 콜레스테롤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미코젠, 헬릭스미스, 지노믹트리, 마크로젠 등 이런 유전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보도록 할 텐데요. 지노믹트리 13.56% 상승한 18,000원을 기록했고요. 오후장에 가서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 기록했습니다. 헬릭스믹스도 15% 넘게 오르면서 15.3% 오른 5,350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버브테라퓨틱스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 약물 없이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섹터 전반으로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